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폴더 안에다가 이 hello.java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제 뭐 VS 코드로 연결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저는 뭐 빨리빨리 좀 일단은 봐야 되니까 그냥 메모장에서 이제 편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모장에 요 자바 코드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hello.java 파일 안에다가는 자, 작성을 하나 해보세요. 요 파일 안에.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 도커 자바를 하나 실행시키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 도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자,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자, 이름은 도커 파일이라고 할게요. 확장자는 없어요. 보통 여기 앞에를 이렇게 대문자로 여러분 적어줍니다. 소문자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 요 앞에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용을 해요. 확장자는 없는 도커 파일이어야 된다 이거야. 자, 요거를 메모장으로 이제 그럼 열어보세요. 자, 내용을 하나 적어 볼 건데 from 뒤에다가는 베이스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베이스 이미지. 자, 어떤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냐? 도커 허브에서 베이스 이미지로 쓸만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바를 실행시키는 요 도커 이미지를 하나 제가 만들어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픈 JDK라고 하는 JDK가 설치되어 있는 경량화 리눅스예요. JDK가 설치되어 있는 경량화 리눅스. 요거를 베이스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야. 자, 요걸 여러분 이제 찾아보실 때는 명령문으로 설치 해가지고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UI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쳐볼 수 있죠. 오픈 JDK다 라고 검색해 보시면 공식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요런 이미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얘를 베이스 이미지로 하겠다 이거야. 이거를 베이스 이미지로 하겠다. 또는 단순히 여러분 이제 슬림한 리눅스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우분투 같은 그런 이미지들도 있어요. 이걸 베이스 이미지 같은 걸로 쓸 수도 있는 거지. 또는 뭐 데비안 계열의 어떤 뭐 리눅스 환경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슬림한 리눅스 같은 거, 그 경량화된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량화된 리눅스 환경. 요 분이 만드신 건가 봐요. 그쵸? 네. 자, 지금 저희는 요 이제 오픈 JDK 11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오픈 JDK 11 버전. 자, 물론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작성해 놓은 요걸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copy라는 명령문을 사용을 할 건데 자, copy 명령문은 제 로컬 환경에 있는 이 파일을 컨테이너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 hello java라는 한 칸 띄워 hello java라는 파일을 어디로 옮길 거냐면은 여기로 옮겨줄 거야. 자, 의미가 뭐예요? 제 로컬 환경에 우리 hello
자바 파일을 도커 안에 루트 경로로 그대로 복사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앱 슬래시 뭐 abc 폴더. 그럼 헬로우 자바 파일을 앱 폴더 안에 abc라는 곳에다가 복사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당연히 근데 이 폴더는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에러가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루트 경로로 여러분 이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run 명령문을 하나 사용을 할 겁니다. run. 자, run은 한번 실행하고 싶은 명령문이 들어갑니다. 자, 이 명령문에다가는 자바 컴파일 명령을 하나 집어 넣을 건데 자바 c hello 자바라는 명령문을 한번 써봅시다. 자바를 컴파일 시키겠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명령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엔트리 포인트 컨테이너가 마지막에 실행이 됐대. 컨테이너가 실행되기 전 최종적으로 동작할 명령. 자, 요걸 적어줄 건데 보통 대괄호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내요. 대괄호 문자열 해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좀 나타냅니다. 자바를 실행시키는 명령 자바 헬로우거든요. 자바 한 칸 띄어쓰기 헬로. 자, 그럼 얘가 동작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베이스 이미지는 옐로우 하고 내 로컬 환경에 헬로우 자바 파일을 도커 컨테이너 안에 루트 경로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컴파일을 한번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자바 헬로우라는 걸 동작을 시키고 끝나게 돼요. 끝. 그대로 끝. 자,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요거를 빌드를 시킬 건데 빌드 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만들 때는 도커 빌드 t 옵션 갖다가 집어넣고 이미지명에 태그를 적어주면 돼요. 이미지명, 태그명. 자, 그 다음에 빌드할 도커 파일의 위치를 맨 마지막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커맨드 라인을 여기서 열게 되면 내 위치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점입니다. 커맨드 라인을 여기서 열게 되면요. 여기서 제가 터미널을 하나, 커맨드 라인을 하나 열어서 first라는 폴더에서 열었어요. 빌드를 하나 이제 시켜보자. 빌드. 자, 도커 빌드 t 옵션 주고 그 다음 이미지명 헬로로 하지 말고 first로 할까요? first의 last 버전. 그 다음에 점 해봅시다. 자, 이미지명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의 위치. 내 파일에 지금 여기 안에 있다. 자, 작성을 해주는 거죠. 자, 엔터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굽기 시작합니다. 자, 쭉 실행을 하면서 명령문들 여러분이 실행한 게 보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from 이미지 동작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copy hello java 슬래시 그 다음에 run java c hello 까지 동작이 됐어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뭐 문제가 이 도커 파일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내역을 여기다 띄워줍니다. 여러분이 도커 파일 작성하다가 잘못했어. 문법이 틀렸어.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세요 라고 띄워줘요. 일단 동작이 잘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run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docker run 뭐 name은 first라고 하고요. 자, 이미지명은 first의 last였죠. latest. 자, 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번만 여러분 딱 실행되고 끝나버렸는데, 이게 지금 뭐가 여러분 출력됐냐? hello docker 파일이라는 게 출력이 됐어요. hello docker 파일. 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docker ps all 해보시면은 자, 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first라는 이름의 컨테이너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동작은 안 하고 있죠. docker ps 명령문 쳐보시면 동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동작이 되고 있진 않아요. 자, 이게 당연한 건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만든 요 도커 파일은요, 얘를 딱 실행하고 자바의 프로세스가 끝나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도커 파일 컨테이너도 자동으로 여러분 종료가 됩니다. 쭉 실행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서비스, 그 해당 프로세스가 딱 켜지면서 포어그라운드에서 돌고 있지 않으면은 이 실행하고 여기 이 자바 한번 딱 출력하는 순간 이제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동으로 컨테이너 파일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꺼지게 된다라는 거야. 꺼지게 된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 저의 도커 파일이 실행이 됐고요. 도커 ps라고 해보면 컨테이너가 여러분 지금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execute it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first라는 execute it, 이제 first라는 도커 컨테이너에 제가 들어가 보고 싶은데 not running이라고 아직 이거 동작되는 상태 아니니까 너 지금 여기 들어가 볼 수가 없다. 꺼져 있으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 다시 키더라도 사실 한번 스타트 명령이 키는 거죠. docker start first라는 컨테이너를 키겠다 라고 하더라도 계속 꺼질 거야. 왜 꺼지냐? 이렇게 한 번만 실행하고 프로세스를 고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로그 보이죠? 한번 그냥 딱 실행하고 자바가 끝났으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서 도커 컨테이너도 종료가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도커 컨테이너로 만든 파일은 우리가 컨테이너를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한번 켜놓으면 계속 살려놓고 싶다면 그 컨테이너 안에서 프로세스가 포어그라운드로 동작을 하고 있던가, 그러니까 계속 동작되는 상태로 있던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들처럼 이제 서비스가 켜져 가지고 그 서비스 상태가 계속 종료되기 전까지는 스타트가 되어 있으셔야지 컨테이너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한 이제 이 옵션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별히 내가 지금 동작되는 포어그라운드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혹시 컨테이너를 유지하고 싶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좀 쓸 수 있어요. 이 tail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뒤에서 읽기죠. 파일. 실시간으로. 자, F는 실시간 옵션입니다. 자, 뭐 어떤 파일
아무것도 없는 파일, 이 파일을 실시간으로 읽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써놓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실 꼼수거든요, 꼼수. 이렇게 이제 만약 마지막에 테일 형태로 프로세스를 읽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로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파일을 계속 끝에서부터 실시간으로 로깅을 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우리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좀 꼼수입니다. 꼼수. 우리가 컨테이너를 일단 켜놓고 들어가서 한번 이제 구경을 좀 해볼 거기 때문에 약간 도커 파일을 수정을 좀 할 겁니다. 자, 수정을 좀 해보자. 실행되는 요 명령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죠. 자바 hello라는 명령문을요. 여기다 그냥 옮길 거고, 옮겼어요. 네, 단 한 번 실행할 명령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컨테이너가 이제 실행됐을 때 내가 동작시킬 내용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좀 고정하기 위해서 내용을 하나만 작성을 해볼게요. dev null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 수정된 내용은 컴파일 시키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키고, 자바 헬로라는 이제 문장을 실행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컨테이너가 동작될 때 없는 파일을 내가 로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그냥 켜놓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파일을 내가 읽음으로써 그냥 프로세스를 고정을 시켜놓겠다. 자, 이미지를 제가 이제 바꿨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 빌드에서부터 다시 들어가 줘야 돼. 빌드에서부터.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는 일단 삭제를 합시다. 도커 remove 해가지고 first라는 컨테이너를 삭제하고요. 자, 다시 한번 빌드를 시켜줄게. 도커 빌드 t, 자, first에 자, latest라고 하고요. 점, 맨 마지막에 점. 자, 엔터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변경된 코드로 이미지를 하나 구워주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run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도커 우리 run, 자, name은 first라고 하고 D 옵션을 주겠습니다. D 옵션을 주지 않으면 이제 프로세스 상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시키겠다. D 옵션을 하나 주고, 자, first 자, 이 이미지 파일을 동작시킴. 엔터 해볼게요. 자, 백그라운드로 동작해준 이유는 이 동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마지막 프로세스 안으로 그냥 진입을 해버립니다. 그냥 진입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일단 실행을 시켰고요. 자, 얘는 이제 아까랑은 좀 다르게 도커 ps 해보시면은 살아있어요, 얘가. 그쵸? 커맨드 라인 테일 f dev null 이라는 걸로 살아있어요, 컨테이너가. 자,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 안으로 진입하는 게 가능해지죠. 자, 진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docker execute it 해가지고 first라는 컨테이너로 들어갈 건데 쉘의 타입, 뭐 bin, bash 쉘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컨테이너 안으로 진입하기, execute it.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ls l 해가지고 파일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은 이거를 한번 봐보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 빡 갈 거야, 아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 hello java라는 파일이랑 hello.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그쵸? 자, 물론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면은 데스크탑에서 파일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파일 폴더. 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오, 이런 파일이 지금 여러분 만들어져 있어요. 커맨드 라인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데스크탑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구경하실 수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 이거 어디서? 자, cat 해가지고 제가 hello java라는 파일을 좀 볼게요. cat hello java라는 파일을 봤더니 아, 이거 우리가 로컬 환경에서 만든 코드잖아. 자, 이거 뭔지 알겠죠? 이해했어? 뭔지 알겠죠? 컴파일 시키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빡 갔죠? 그러니까 카피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내 로컬 환경에 있는 거를 요 도커 안으로 복사할 때, 도커 안에 파일로 복사시킬 때, 반대로 말했지. 헬로우 클래스가 이제 컴파일 시키면 나오는 거죠. 헬로우 클래스가. 그래서 복사하고 싶을 때 우리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카피라는 명령문이다. 자, 확인하셨으면은 우리 탈출해주면 됩니다. 엑시트 해가지고 탈출.